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패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쁜 패턴이든 그게 좋은 패턴이든 자주 사용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몸에 완전히 붙어버려서 잘 안 떨어지거든요. 한번 고착화가 되면 바꾸기 어렵다는 소리입니다. 그 지식이나 경험이 늘면 계약도 당연히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상가시장에 입문해서 지식과 경험이 늘면 거기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계약도 같이 쭉 따라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특정 지점에 도달할 때마다 어떤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힌 것처럼 계약이 정체되는 현상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벽이 월 계약수 빵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을 한 개도 못하고 그만두는 사람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첫 번째 빵개 벽을 부수는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게 어떤 일이든 특정 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성사시키는데 꼭 필요한 필수 지식이나 개념들이 있거든요. 이 시기에 직원들은 계약 작성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거, 첫째 물건을 개발하고 그 다음으로 손님을 안내하고 마지막으로 클로징까지 가는데 필요한 배경 지식이라든가 큰 흐름, 절차 같은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갈 수 있는 방향을 먼저 알고 있어야지 리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익히는 데까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사람마다 기간은 조금씩 다른데 이거는 거의 예외가 없어요. 이 시기의 현장 경험은 당연히 필수입니다. 중간중간에 상가 중개 관련된 책들을 계속 읽으시고 전체적인 틀을 이해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예전에 책 2권 추천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 2권을 정독하면 충분해요. 어차피 과정을 이해하려는 거라서 내용은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저는 그 책들을 이미 한두 개 치고 있을 때부터 봤어요. 나머지 실무책들 대부분은 이 2개를 거의 모방한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 상권 분석 관련된 책 2권 이 정도만 찾아서 읽으시면 됩니다. 요약하면 이렇게 3개월 정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슬슬 매물 접수하는 것도 익숙해져서 매물도 쌓여 있을 테고 손님도 종종 안내해 보지 않습니까? 안내를 하다 보면 클로징이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하다가 어느 순간 딱 클로징에 성공하게 되거든요. 아니면 사무실 동료 중에 한 명이 내 매물에 손님을 붙이게 되면 계약에 성공을 하든 실패하든 어쨌든 같이 중개하면서 전체적인 과정을 지켜볼 수가 있어요. 왜 잘 나가는 상가 전문 부동산에 들어가서 그 현장에서 배우라고 하냐면 손님이 붙으면 내버려 두는 사람 없거든요. 옆에서 오른팔이나 왼팔이 대부분 도와줍니다. 계약되면 수수료 반띵해준다고 약속을 하면 여러분 대신에 안내까지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직원 시절부터 혼자서 일하고 광고를 거의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빴던 것 뿐이지 상가 쪽이 연령대가 높다 보니까 에이스들도 대부분 30대 후반이나 40대 그 이상도 많습니다. 컴맹도 많아요. 온라인 쪽으로는 광고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바쁩니다. 수수료 반 준다는데 마다할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신입들이 월 계약 5개 이상씩 치는 사람을 그 사람이 가까이에서 안내하는 걸 바로 옆에서 보는 거는 엄청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한 개 하는 데는 그다지 대단한 지식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부동산마다 저마다 신입 교육하는 커리큘럼 같은 걸 다 갖고 있어요. 상가 전문 부동산에 입사를 하면 주변에서 안내에 대해서는 본인이 노력만 하면 배울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매달 계약 5개 이상 치는 진짜 고수가 있는 그런 부동산을 먼저 찾아내서 그 사람들이랑 같은 사무실에서 숨 쉬면서 도움도 받고 어깨 너머로 그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시라고 하는 건데 거의 이렇게 말씀드려도 안 하십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빵개 벽을 깨고 나면 다음 두 번째 벽은 계약 2개입니다. 이 벽이 어떻게 보면 세 번째 벽보다 더 골치 아픕니다. 상가 중개는 종합 예술이거든요. 어느 한 부분이 부족하면 계약수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2개 달성해도 어느 달은 빵개하고 어느 달은 2개 하고 어느 달은 1개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만의 중개 패턴이 고착화되는 시기거든요. 초보 시절부터 직간접적으로 누구한테 들었거나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어버린 패턴들 말투라든가 생각, 철학, 기본적인 손님 응대 방식, 마인드, 작업 태도, 중개 습관 이런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게 좋은 패턴이든 나쁜 패턴이든 그게 반복되면서 몸에 착 달라붙는 거거든요. 잘못된 게 있다. 그걸 고치지 않는 한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 2개 벽을 못 뚫습니다. 옆에서 베테랑이 올바른 패턴으로 바꿀 수 있게끔 하나하나 지적을 해주고 바꿔줘야지 뚫리는데 그래야지
본인 스스로도 그게 잘못된 거라고 자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한번 몸에 붙어버리면 진짜 더럽게도 안 바뀝니다. 어떤 신념이 자리 잡게 되면 반대되는 의견은 그 사람들은 보통 전부 귓등으로 듣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뽑아서 가르쳐 보면요, 어중간한 상가 경력자보다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를 데려다가 바닥부터 차근차근 굴리는 게 성장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어차피 한 개, 두 개는 3개월에서 6개월만 키우면 도달할 수 있거든요. 생초보는 완전 백지 상태니까 원하는 방향으로 키울 수가 있어요. 중간중간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태도가 이상하거나 하면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지적해서 바꿔줬거든요. 이렇게 밀착해서 하루 8시간 이상씩 3개월을 꼬박 키워줘야지 혼자 한두 개를 흔들리지 않고 쳐낼 수 있는 그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신입들한테는 그 사무실에서 제일 계약 잘하는 사람이 희망이자 미래거든요. 계약을 계속 치는 걸 보여주고 가끔 자기 매물을 일부러 손님 붙여서 팔아주는 식으로 수입을 챙겨주기도 해야지 지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줘도 자기가 지쳐서 나가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어요. 버틴 사람들은 이 시장에 정착을 합니다. 다른 길은 아예 모르고 자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사람이 계약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방식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내가 관찰을 해가면서 쌓아준 거라서 조언을 하나 하면 이미 그 조언을 이해할 만한 것들을 밑바닥에 깔아둔 상태라서 바로 이해하고 바꾸십니다. 근데 다른 데서 경력을 쌓아놓고 오신 분들은 그 사람은 또 자기 나름대로 다른 데서 배워온 중개 스타일이 있으니까 함부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옆에서 조언을 해줘도 거의 대부분은 안 고쳐집니다. 연관되는 배경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해를 잘 못하시거나 반대로 너무 여러가지 여기저기서 다양한 견해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 온라인상에 자칭 고수들이 엄청 많거든요. 다른 의견이 들어오면 그냥 참고만 하고 바꾸질 않습니다. 강의 중독에 빠진 분들이 이래요. 강의만 들으러 다니고 자기가 배운 것들 중에서 쉬워 보이는 것만 설렁설렁 해보니까 경력은 느는데 실력은 안 느는 거예요. 보통 상가 전문 부동산에 면접 보러 가면 한 달에 한 개, 두 개만 하세요, 뭐 이러거든요. 이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여러분 상가 계약 한 달에 한두 개로는 이 일을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한두 개가 만약에 양타라면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은 직원 포지션에 계시지 않습니까? 소장 떼주고 같은 사무실에서 뭐 공동 작업을 한 거면 거기서 또 반띵을 해야 되니까 별로 돈이 안 돼요. 만약에 다른 부동산이랑 공동 중개를 한 거라고 칩시다. 절반 먼저 떼주고 거기서 소장 떼주고 또 반띵하고 이러면 월 한두 개로는 매달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상가를 할 거면 빨리 두 개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잘못 잡힌 사람들은 패턴은 한번 잘못 박히면 바꾸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말을 들을지 저 사람 말을 들을지 빨리 결정하고 귀를 닫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패턴이 짬뽕 되거나 오염될 수가 있어요. 그 세 번째 벽은 5개입니다. 월 5개는 기본적으로 중개 패턴들이 자기한테 완전히 최적화되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은 한 번 터지면 그 추세가 이어진다고 한 거 예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흐름을 잘 타서 자기만의 성공률이 높은 중개 패턴에 대해서 감을 잡고 이 패턴을 내 걸로 만드는데 성공하면, 고착화시키는데 성공하면 이 5개 내외에서 실적이 유지가 됩니다. 보통 잘 나가는 상가 전문 부동산 오른팔들이 5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유지를 하고 있어야 진짜 자기 패턴이 완성이 된 거고, 근데 만약에 중개 스타일이 아직 불안불안하다 그러면 대신에 광고를 거의 장악해서 회전율이라도 높여야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기가 올바른 패턴대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광고 기반이 남들보다 좀 딸려도 5개까지는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온라인 광고 특성상 상위에 노출되는 10명, 15명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거의 광고 효과가 없거든요. 대부분의 에이스들은 오프라인 위주로 광고해서 실적이 그 정도라는 소리입니다. 광고 기반이 약하니까 오히려 손님 관리를 더 꼼꼼히 해서 계약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현장에 보면 별거 없이 설렁설렁 안내하고 또 설렁설렁 전화 받는 것 같은데도 늘 쉽게 계약도 여러 개 쳐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모니터 앞에 앉아서 뭐 브리핑이며 상권 분석이며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는데도 계약을 거의 못해요. 꼭 사무실에서 컴퓨터랑 모니터가 있어야지 상담이 가능한 줄 압니다. 그리고 이걸 모든 사람들에게 쓰려고 해요. 근데 사무실 밖에서 만나서 클로징까지 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럼 상식적으로 후자가 취하는 방식이 제한적으로만 먹히는 방식이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기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식은 촌스럽다고 재래식 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 이 생각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 생각이냐면, 친한 상가 전문 소장님 중에 컴퓨터 학원 강사 출신도 계시거든요. 그분은 오히려 노트북을 저처럼 자료 정리할 때 정도로만 쓰고 안내할 때는 거의 사용을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도 큰 계약들 위주로 잘하고 계십니다.
기술이 부족해서 5개 벽을 못 뚫는 게 아니에요. 기술 같은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한정돼 있거든요. 우리가 하루 동안 상가 중개에 쏟을 수 있는 시간은 한정돼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대출 쪽에서 일했다고 했는데 일한 지 한 5개월 정도부터 월 순입이 1000만 원을 넘었거든요. 조회해서 대출 한도가 뜨면 거의 다 받아냈습니다. 근데 저는 탑급은 안 돼요. 왜냐면 저는 그때 혼자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업이든 코딱지만한 법인에서 1등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제외하고 유명한 모집 법인이나 본사 단위에서 정말 탑을 찍는 사람들은 사실은 혼자 일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매출 일정 이상부터는 혼자 일하면 매출이 안 오르거든요. 왜냐하면 클로징 능력이 어느 정도 이상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내 능력이 부족해서 매출이 안 오르는 게 아니라 일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을 짜내고 짜내도 더 이상 짜낼 게 없어서 매출이 안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사무실을 하나 더 차려서 직원을 뽑거나 알바를 뽑아서 내가 원래 혼자 했어야 될 단순한 업무를 그 사람들한테 맡기는 식으로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립니다. 전화 받는 거라든가 서류 받는 거라든가 전단지 돌리는 일 같은 걸 맡깁니다. 클로징에만 쓸 수 있도록 나머지 분야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아니라 일종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간을 줄일 수도 있거든요. 대출 쪽은 워낙 제약이 많아서 그게 힘든데 부동산은 그런 게 가능합니다. 아무튼 물리적인 한계가 정해져 있어서 5개부터는 다음에 설명할 스케줄 관리 고급편을 이해 못하는 분들은 아무리 잠을 줄이고 사무실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 시간을 짜내고 노력을 해도 대부분은 5개를 뚫는데 거의 실패합니다. 상권 규모가 작거나 본인의 광고 능력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매물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통제 가능한 변수들은 제외하고 말하는 겁니다. 정신력도 한계가 있거든요. 노력해도 안 되면 어느 순간부터 지쳐서 일의 능률도 계약수도 같이 포물선 그리듯이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슬럼프 오고 일도 더 대충대충 하게 되고 그러다가 아예 일을 그만두고 잠시 쉬게 되는 수도 있고 그러면 본인 패턴이 꼬여서 다시 계약 1개, 2개, 1개, 2개 하다가 상가는 직원으로 1-2개 하면 돈이 생각보다 안 되거든요. 그렇게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제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초보 시절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5개 벽을 뚫을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있으면 원래 하던 방식에 갇혀서 아는 것만 많고 경력만 많고 계약은 늘 그대로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정체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너무 길어져서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1대1 상담을 해드리지 않습니다.